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TVM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2018년 상반기 다문화 가족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매년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다문화 가족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며 여러 정보와 정책을 공유하는 현장에 김혜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주최하는 2018년 상반기 다문화 가족 포럼이 지난 19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여성가족부 이숙진 차관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김혜영 이사장의 환영사로 포럼의 시작을 알렸으며 행사 시작에 앞서 결혼이주 여성의 성폭력 근절과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위드유 캠페인이 진행됐습니다. 저희가 이제까지는 다문화사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당위적 목표 속에서 결혼 이주 여성들의 적응과 자립을 도왔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왔고 어떤 체험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될 수 있는지 이들의 경험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조금 더 다문화 사회의 어떤 그런 이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환경들을 점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포럼의 주제를 정했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활동을 통한 다문화 사회 미래상 모색에 관한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다문화 시대 한국 사회의 당면 과제를 살펴보고 여러 사례를 통해 다문화 가족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사회 참여를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이에 서울대학교 박성춘 교수가 다문화 사회 미래상을 주제로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 제안했습니다.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 여성 도티비충 씨는 사례 발표자로 결혼 이주 여성으로서 사회 참여를 위해 노력해온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큰 꿈을 가지고 앞으로 베트남하고 한국하고 더 많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한국만을 더 배우려고 제가 대학교도 다녔습니다. 2013년도 그때는 경상북도에서 결혼 이주 여성 홍보 대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지자체와 기업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문화 가족의 주체적인 사회 참여를 위한 정부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신남방 정책에 맞춰갖고 우리 결혼이민자들이 전문직에서 많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빨리 도래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문화 구성원들이 한국 사회의 능동적인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러한 자리가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문화 TVM 뉴스 김혜란입니다. 제주 예멘 난민 수용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도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조현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9일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에 따르면 올해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은 948명으로 지난해보다 3배 이상이 증가했고 그중 예멘인은 519명으로 집계됩니다.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에서 예멘인들이 난민 신청을 하고 난민법에 따라 심사기간 동안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아 체류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난민 신청이 불어되더라도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을 진행하면 최장 3년을 더 체류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이들은 숙식을 스스로 해결하고 돈이 떨어지면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이에 난민을 위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과 취업 알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은 예멘 난민 신청자를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취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300여 명에 대해 어선 선원과 양식장, 요식업 분야의 취업 허가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난민 신청 기간 한시적으로 예멘인들의 숙소와 취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적십자는 질병에 노출된 예멘인들에게 무료 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도적 조치에 일부 시민들은 신분 불투명자들의 대거 입국은 치안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라고 주장, 무비자 입국 제도와 난민법의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을 올려 20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일 전국 성인 5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예멘 난민 수용을 반대한다는 응답은 49.1%로 집계됐습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39%,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9%였습니다. 예멘 난민이 급증하자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예멘을 무비자 입국 불허 국가에 포함시켜 추가 입국을 막고 있으며 지난 20일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에서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한 방침으로 실제 난민의 위험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에 집중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문화 TVM 뉴스 조현정입니다. 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이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한 불법 체류자 감축 대책을 강화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수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이 30만 명을 넘은 것과 관련해 정부가 불법 체류자와 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불법 체류자는 31만 2,346명으로 지난해보다 24.4% 증가했습니다. 법무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무사증 확대 정책을 틈타 불법 체류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법무부는 허위 초청, 불법 입국, 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한 기획 조사를 강화하고 태국인 불법 체류의 주요 통로인 유흥, 마사지 업종은 기간을 정해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TVM 뉴스 박수아입니다. 다문화 사회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문화를 받아들이는 자세의 중요성을 다룬 부평건강가정 포럼이 지난 20일 열렸습니다. 현장에 조현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사회복지법인 주한복지재단이 협력한 제2회 부평건강가정 포럼은 다문화 사회를 준비하는 우리 가족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다문화 사회에 관심을 가진 다수의 지역민이 참석했습니다. 이미 다문화 사회가 되었다고 말하는데 사실 우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나 훈련들이 좀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 가정이 또 잘 적응하기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번 포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제 강연으로 숭실대학교 도민정 교수는 다문화 사회, 마음 열기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발표하며 다문화인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공존플랜 윤상석 소장은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다문화 감수성을 주제로 연설하며 다문화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선입견이 내가 무언가 나 이런 선입견이 있구나 할 때 그걸 자꾸 자기 스스로 이걸 알아차리려고 노력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숭실대학교 박승민 교수, 주한장로교회 이동환 목사, 인천하나센터 박철성 센터장은 강연을 토대로 다문화 사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정신적, 사회적 자세에 대해 이야기해 열띤 토론의 장을 형성하고 다문화 사회를 준비하는 바른 자세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문화 TVM 뉴스 조현정입니다. 다음은 다문화 TVM 뉴스 단신입니다. 호남대학교가 개교 4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경제적 이유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베트남과 필리핀 등 10쌍의 다문화 가정을 초청해 합동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광산구와 남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이 함께 마련한 이번 행사는 신랑 신부를 대상으로 피부관리와 메이크업 등 뷰티 미용학과 학생들의 재능 나눔을 통해 준비됐습니다. 뷰티 미용학과 전현진 학과장은 한국에서 가정을 꾸린 다문화 가정 부부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데 조그마한 힘이 됐으면 좋겠다며 학생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7일 홍성 이주민센터가 주최한 제1회 홍성 단오축제가 다문화 가족과 이주민 노동자를 비롯한 지역 주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열렸습니다. 단오로 함께, 다문화로 함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창포물에 머리 감기, 널뛰기, 떡매치기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과 투호놀이, 제기차기, 굴렁쇠 굴리기 등 어린이를 위한 전통놀이가 준비돼 참가자들은 축제를 즐겼습니다. 단오축제를 준비한 홍성 이주민센터 유효열 대표는 다문화인들과 홍성 주민이 함께 어울린 이번 축제를 통해 서로의 문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수원시는 지난 16일 광교 호수공원에서 다문화 가족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수원 체험 힐링데이를 진행했습니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행사는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수원의 역사를 배우는 시간으로 구성됐습니다. 김미숙 수원시 여성정책과장은 수원 체험 힐링데이는 다문화 가족에게 우리 전통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수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며 더 많은 외국인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체험 행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원시는 연말까지 수원 광교 박물관 유물 체험,
수원 문화공간 휴 힐링 체험 등 4차례 더 행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고향 이민자 통합센터가 지난 20일 2018년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 부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단계별 강사와 결혼 이민자 부부 60여 명이 참석해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과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한 기관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세영 고향 이민자 통합센터장은 경기 8거점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고 이민자 가정이 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입국에서 정착까지 원스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용선입니다. 한국에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장에서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 전쟁의 후유증으로 고통을 견뎌야 하는 상위 용사,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전선으로 향했던 참전 용사 등을 되돌아보는 시기입니다. 20세기에 한국이 치룬 큰 전쟁 중에는 베트남전이 있습니다. 한국은 1964년부터 1972년까지 33만 명에 달하는 군 병력을 베트남에 파병했고 이들 중 5천여 명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그곳 이국 땅에서 눈을 감았으며 12,000여 명이 부상의 상처를 안은 채 귀국해야 했습니다. 전쟁의 상처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전투가 벌어지던 지역에 거주하던 베트남 민간인의 희생과 북베트남군이 입은 피해는 한국군이 겪은 것을 훨씬 상회합니다. 이와 관련해 2004년 베트남을 방문한 고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 국민은 베트남 국민에 대해 마음의 빚이 있으며 그래서 베트남의 성공을 더욱 간절히 바란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금년 3월 베트남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역시 두 나라의 불행했던 과거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한때 서로 총불리를 겨누었던 두 나라는 이제 사돈지간이 되어 베트남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결혼 이주민을 한국에 보낸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오늘날 베트남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나라이며 양국의 교역량은 2020년에 무려 1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나라는 다문화 가정과 경제 관계 등에서 갈수록 가까워지고 있으며 두 나라의 어두웠던 과거와 밝은 현재로 인해 베트남은 이제 한국에게 특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한국의 속담은 마치 두 나라의 관계를 두고 하는 말인 듯합니다. 금년 호국 보훈의 달 6월에 기억하는 베트남전은 사죄와 용서를 넘어 양국의 화합과 협력의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봅니다. 다문화 게시판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서울시가 외국인 거주자를 위한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 27곳을 추가 모집합니다.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치구 중개업 담당 부서를 통해 6월 29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토지관리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북은행이 제9회 다문화 가정 온가족 친정 나들이의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모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다문화 가정에게 모국 방문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10가정을 선정합니다. 문의는 전북은행 사회공헌부로 하시면 됩니다.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재단에서 2018년도 이주배경 청소년 통합 캠프 놀이로 통하는 우리 통통통 캠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전국 14세에서 24세 이주 배경 청소년 60명과 일반 청소년 60명 등 총 120명이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문화 TVM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